안녕하세요. 번나이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사용하는 테스터기를 좀 개조할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 테스터기를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왔던 테스터기인데 플러키 77 멀티미터인데 얼마 전에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수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사용을 해온 테스터이기 때문에 그간에 고장도 많이 났었고 또 내부 회로도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수리를 해도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이건 포기하고 새 테스터기로 바꾸려고 이 테스터기를 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테스터기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휴즈 불량도 나고 깨지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을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해왔던 테스터기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테스터기도 상당히 고가품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테스터기가 저렴해져 가지고 몇천 원, 만 원, 2만 원이면은 굉장히 좋은 테스터기를 많이 구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 찾아보니까 마스터푸이라는 이 회사도 멀티미터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도 눈여겨 봤는데 가격 대비해 가지고 성능이 꽤 괜찮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입을 했고 이 저항도 보니 405ohm까지 0.15ohm 다른 테스터기에 비해서 정밀도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플러키 테스터기에 비할 수는 없죠. 플러키 테스터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또 오랫동안 굉장히 인기 있는 테스터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가성비 대비 그래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기를 제가 이걸 이제 마스터 V를 샀는데 보니까 공차가 프라마이나 1.2%인데 405ohm에서는 0.15ohm이더라고요. 저는 업무 특성상 테스터기 저항이 105ohm 이하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저항보다는 낮은 저항의 정밀도가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업무상. 그래서 이 테스터기를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 테스터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이 제품은 이제 LCD가 이렇게 화면이 크죠. 화면이 커서 좋긴 한데 이거 화면이 적죠. 이 제품도 건전지가 AAA에 2개가 들어가고 얘도 건전지가 2개가 들어가요.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건전지를 한번 끼워 놓으면은 몇 달을 쓰거든요. 얘하고 다른 점이 얘는 얘보다 배터리가 한 대여섯 배 이상은 빨리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켜놓고 사용을 하다 보면 금방 배터리가 소비돼 가지고 꺼져버려요, 저 혼자. 물론 자동 오프 기능이 있는데 그 자동 오프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타이머 기능이 있죠. 이건 자동 오프 기능이고 이제 수리하고 그럴 때는 이 자동 오프 기능을 꺼놔요, 저는. 왜냐면 계속 측정을 해야 되니까. 또 어느 때는 이걸 1시간이고 계속 켜놓고 측정할 때가 있거든요. 얘는 그래도 배터리 소모가 많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사용해도 부담이 없는데 얘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배터리가 너무 소모가 잘 되니까. 지금도 보면은 배터리 눈금이 하나 분명히 있죠. 이 하나면은 30%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측정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30% 남아있는데 꺼져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얘하고 단점이 뭐냐면은 이 셀렉터 스위치가 5% 가면은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니까 배터리 소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작동을 시작을 하는데 얘는 디지털이죠. 디지털이다 보니까 키를 누르기 전까지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스탠바이에 필요한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계속 소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끄더라도 스탠바이 전원이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터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개조는 무선 충전 모듈을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그래서 무선 충전할 때 얘를 이렇게 올려놔도 그냥 저절로 충전이 되게끔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를 한번 이게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공간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제품 사이즈가 이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다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터리 단자는 여기 있고요. 리튬 충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얘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이 조금 안 나오네요. 두께가 있다 보니까 좀 두껍습니다. 얘는 전류가 400mAh 짜리 400mAh를 두 개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얘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1000mAh 짜리니까 얘는 용량이 커서 이거 하나 넣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공간이 안 나와요. 케이스 이 라인 위로는 부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인 밑으로는 여기가 간섭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라인이니까 여기가 8mm거든요. 8mm니까 여기에 지금 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안쪽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0mm의 공간이 있네요. 이 안쪽에서부터. 이 배터리는 어떨까요? 예전에 샘플로 받았던 것인데 이거는 900mAh 짜리네요. 네, 이게 좋겠습니다. 900mAh 짜리를 연결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같은 건가 보구나. 그렇겠지. 같은 걸 써야지 용량이 나오죠. 안정성 있고 그러네요. 900mAh 같은 거네요. 자, 전압을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3.2V 충전도 해보고요. 네, 충전되는 것 같습니다. 때도 전압이 천천히 떨어지죠. 얘가 4.2V까지 올라가야 완충이 되는 겁니다. 지금 3.9V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용량이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전류가. 이걸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작동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2000 얼마를 주고 산 것 같은데요. 5V 나온다고 되어 있네. 제가 이걸 무선 충전 수신 모듈이라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문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충전 패드하고 안 맞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용도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좀 우회해서 충전 모듈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냥 충전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충전을 모듈을 넣어 가지고 무선 충전 방식으로 적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알리에서 이걸 주문을 했더니 얘가 뭔가 이 패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이 유도되지 않거든요. 뭔가 전압이 좀 유도가 돼야지 그래도 희망을 찾아보겠는데 굳이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900mAh니까요. 여기다 넣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이런 C타입으로 옆에다 만들든지 해서 C타입 커넥터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집어넣으려면은 이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배터리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건전지 2개 가지고 작동을 하죠. 3V. 그런데 리튬 전지는 3.7V니까 4.2V까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건전지를 바로 여기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을 3V로 바꿔주는 장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3V 정전압 회로를 하나 다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테스터기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3V짜리 정전압 회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3V 정전압 회로를 만드는 방법은 1117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정전압 IC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3.3V로 정전압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3.7V, 충전은 5V. 그러니까 5V로 충전을 해서 3.7V에서 4.2V까지 충전을 시키고, 그러면 최대 전압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은 4.2V가 되거든요. 4.2V를 꺼내서 다시 여기에 L1117 정전압 3.3V짜리에 연결을 해가지고 전압을 넣어주면은 여기에는 3.3V짜리 정전압 IC니까 3.3V를 넘지 않아요.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에 전압은 입력 충전 전압은 지금 4.2V죠. 그리고 배터리의 전압은 4.1V죠. 그 정전압은 3.16V. 그러니까 이게 1.5V 건전지라도 사실은 1.5V가 아니라 1.6V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V가 아니라 3.2V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압은 3.2V, 1V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전압이에요. 만약에 이제 충전을 끊어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완충이 됐을 때 4.2V니까 1117로 건너가 가지고 3.1V가 되는 거예요. 자, 2.9V도 지금 2.9V니까 뭐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 건전지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전압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로 배터리 표시도 안 나오고,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잘 작동하죠.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구성을 했으면은 굉장히 퍼펙트한데, 안타깝게 이 알리에서 구입한 이 충전 모듈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냥 C포트로 해가지고 충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 다시 영상을 수정해 가지고 올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C타입 충전용 소켓입니다. 어디다 넣을까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충전 잭이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는 떨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정을 해서 접착제로 발라 놓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켓은 끼웠다 뺐다 하면서 힘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구조물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유격이 생겨 가지고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굳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순간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베이킹 파우더를 조금 뿌려 놨습니다. 그럼 이게 통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리를 잡을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불필요하게 선을 많이 낼 필요는 없으니까 최대한 짧게 해서 절단을 하고요. 뚜껑을 닫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같은 C타입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꽂으나 저렇게 꽂으나 플러스는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절연을 시켜줘야 되니까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여 두겠습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 두면은 절연이 되겠죠. 여기 배터리 케이스에 닿지 않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도 또 하나를 붙여 줄게요. 자, 비닐을 벗겨내면은 쑥 하고 넣게 되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겠죠. 완벽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쇼트나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러면 완벽하게 됐죠. 정전압 IC는 이쪽에다 그냥 구겨 넣어놔도 됩니다. 얘도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로 발라 버릴게요. 여기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에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도 자, 하나 연결해 주면 됐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젠 뚜껑 덮으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맞아 떨어졌죠?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C타입 충전기 모듈을 사용을 해서 리튬 배터리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멀티메타로 개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